허겸 기자가 보내온 한국 소식입니다. 10일,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어제가 됐겠네요. 미국은 아직 10일인데 정교모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세미나 내용 중에 특별히 이제 조성환 교수, 이 화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분인데요. 이 조성환 경기대학교 교수가 발언한 내용 저희가 좀 나누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허 기자가 그 부분에 대한 기사를 보내왔습니다. 일단은 세미나장에서 이 조성환 교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매직워드, 평화다, 민족이다, 뭐 등등등등 해서 매직워드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기만과 선동을 했고, 그 다음에 결국은 국민들을 포드피플이 아니라 국민들을 약탈을 해서 자기들을 배를 불키고 결국은 전체주의로 가는,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북한, 중국 전체주의 삼각동맹으로 향하고 있는, 기존의 한미동맹과 그 다음에 우리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는 무시를 하거나 행위화시키거나 혹은 형식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 이 친구들은 촛불정부라고 선언을 하면서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의 나침반을 이렇게 부셔버렸구나. 현대사의 발전 과정에서 좀 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상처나 주름이나 이런 부분을 역이용한 이상한 죄책감 게임을 좌파들이 굉장히 잘 이용을 해서 몇 가지 그 우상과 금기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부는 주권 두 가지 차원에서의 가장 중요한 주권농단을 했다고 봅니다. 여론 선거자 드루킹 여론 조작 선거, 법적인 정통성 없죠, 대통령이 권력.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이제 재판에 올라가 있는 울산 행정 조작 선거, 관건 선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4.15 부정선거는 어떤 사람이 금기같이, 특히 우리 조중동 제도권 야당까지 포함을 해서 Don't say it, 그것도 금기로 만든데 야당이 지금 이해 당사자가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하는 편인데, 그런 측면에서 4.15 부정선거 의혹이 아니라 부정선거 제도 개편입니다. 그래서 그 주권의, 우리 권리의 가장 원초적이고 중요한 요소까지 지금 변형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거 정상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국민 투표의 의사를 가지고 지금 180석 가까운 야권 블록이 만들어 놓은 이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을 쓰고 헌법을 정상화시키고 악법을 정리하는데 말하자면 정치적인 레버리지로 사용을 할 경우에 말하자면은 정권 교체와 그 다음에 국민 주권의 이 행사를 타락한 입법 독재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의 조성환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유사 전체주의적 장치로 헌법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고열을 빨아먹는 소수 기득권층 간의 지배체제, 즉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진단했는데요. 전국의 교수들이 참여해 만드는 시국선언문의 주된 필자이자 명문장가로 알려진 조성환 교수는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정교모 정기총회에서 촌철살인 같은 표현들로 문재인 정권의 숨겨진 속성을 여실히 파헤쳤습니다. 조성환 교수의 말을 요약하면 촛불 정부라고 선언하면서도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의 나침반을 깨부쉈다는 것을 인식시켜줬고, 기만과 음모로 점철했으며 중간중간에 반헌법적인 권력기관을 개편하고 악법을 쏟아냄으로써 1948년 수립된 재헌헌법이 담고 있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률을 무참히 깨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내년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가운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변혁, 즉
민초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현할지를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뉴스앤포스트 허겸입니다. 네. 요즘 허겸 기자 인기가 아주 많이 올라간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얼굴도 나오고. 예, 그리고 뭐, 심지어는 슈퍼챗을, 허겸 기자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슈퍼챗을 날려주시는 분들도 계시다. 다른 채널에서. 네,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저희가 내년 2월 25일까지 저희 유튜브 채널로는 저희한테 후원해 주실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내년 2월 25일까지는 저희 유튜브에서 뭐 저희한테 후원해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저희한테 후원해 주시는 것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래서 다른 채널에서 허겸 기자 응원하시면서 슈퍼챗 주시는 분들 제가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좋은 뉴스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 지금 이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이게 이제 그 교수들의 모임입니다. 정의 사회를 위한 교수들의 모임인데 이 영상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BJ 톨님의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좀 빌려왔는데 그 영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다 보면은 신뢰를 보여주는데요. 교수님들이 제법 여러 분이 와서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지식인들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한 사회가 어떤 변화가 개혁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 그냥 민초들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보면은 각계각층에서 전부 다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개혁이 벌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계층만 들고 일어나서 개혁이 성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인 공감대가 생겨서 들고 일어나야 그래야 그것이 이제 혁명으로 이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제가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데 특별히 대학 교수들,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식인층들이 이런 지금 문정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학술적으로도 이게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기는 있겠구나,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터부와 우상 숭배, 민족 평화, 자주 뭐 이런 단어들. 근데 저희가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 머릿속에 박혀져 있는 단어들, 생각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사람들 머릿속에다가 입력시켜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언론들, 특히 이제 한국에 있는 언론들이 공평하지도 못할 뿐더러 아주 불공평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정보들을 너무 여과 없이 그냥 막 내보내고 사람들을 세뇌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파이낸스 타임즈인가요? 예. 근데 그곳이 좀 우파 소식들을 좀 전해주시는 것 같았고 내외정보통신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내외정보통신도 지금 이렇게 좀 고루 중간자 입장에서 고루 다양하게 객관적으로 뉴스를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매체들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기존에 널리 알려져 있는 매체들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지금 정부 해바라기 식으로 우리가 옛날에 보수 언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언론들이 전부 다 지금 정부 해바라기 언론들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더더군다나 국민들을 갖다가 지금 잘못 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서 좀 갑갑하다 이런 얘기죠. 계속해서 저희 허겸 기자 통해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부정선거입니다. 지금 허 기자가 한국에 나가서 취재하는 가장 중심 핵심은 부정선거입니다. 왜 저희가 그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부정선거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생겨나지 못하게끔 제도화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바로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키던 뭐를 하던 간에 이 부정선거에 대한 바로 잡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골격이 되어줍니다.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런 더 이상 민주주의를 얘기하기가 어렵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시스템은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나를 대표해 줄 수 있는 정치인을 내 손으로 뽑는다 아닙니까? 그 정치인들을 내가 뽑는데 그 사람의 학력도 뭣도 다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으로서, 예, 일정 나이가 된 이상 성인으로서 이 나라의 어떤 살아서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여하는 거긴 하죠. 그 나라에. 근데 그렇다면은 투표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성인이 되면. 그런데 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많이 배우고 어떤 경험이 많은 사람들, 아주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존경을 받는 이 사람이 투표를 많이 합니까? 하나. 예. 이제 막 18살 막 지나가지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런 젊은 학생들도 투표권 하나. 뭐 비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하지만 뭐 예를 드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홈리스, 그냥 길거리에 그냥 집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이 노숙자들도 투표권 하나. 모든 사람들이 다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고 그 사람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서로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투표권 하나입니다. 한 장.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왜 내가 저들과 똑같은 한 표여야 돼? 나는 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저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더 많은 사람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도 하나, 이들도 하나, 누구나 다 한 표라는 겁니다.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평등은 여기서 이런 거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권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평등, 기회라는 부분에 있어서 평등,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 갖다가 엉뚱한 데다 갖다 붙여가지고 뭐 인종적 평등, 경제적 평등,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어쨌든 한국이 지금 바로잡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선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밑바닥이고 든든한 기반이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반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다른 일은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학자들이 다 찬성하고 있는,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되겠다. 저희가 이제 황교안 대표가 활동하고 있는 부정선거 팀이나 지금 그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곳에서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지금 자세히 비교해 보면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비교를 해보면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정권 교체로 갑니다. 정권 교체라는 것을 결국에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는 공통 분모를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하고 합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원진 대표 조원진 대표는 그런 얘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하죠. 조건이 있다 하면서 그 조건, 이러한 조건들이 있어서 그것을 해주면 그러면은 뭐 단일화, 이거 문 열려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근데 그러한 조건 중에 만약에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신다고 하면 그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는 후보들의 공통 분모가 정권 교체라는 한심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어차피 정권 교체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공통 분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공통 분모가 돼야 될 부분은 부정선거 바로잡기여야 한다. 이 부분을 좀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후보 단일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고 박수 쳐줄 수 있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자.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공감할 처지가 못 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얘기는 제가 대놓고 그걸 공통분모로 하자라는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후보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공통분모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부정선거 바로잡자여야 한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